자, 넷마블 채용이 시작됐죠. 오늘은 경영지원 직무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상위 1% 자기소개서 예시를 공유 드릴 거고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항목이 나와 있죠. 자, 이거는요,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회사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 간극을 채워주는 넷마블 경영지원 자소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노용호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국내 최대 취업 플랫폼 자소설닷컴의 대표 컨설턴트고요. 면접학원 코칭패스의 대표 코치, 숨고, 크몽, 타링 등의 재능 판매 마켓에서 상위 랭커로 활동하고 있어요. 서울청년센터나 대전광역시 같은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취업 자문을 맡기도 했고요. 고려대학교 같이 유수 대학교 특강 경험을 보유한 취업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설티파이된 컨설턴트로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넷마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먼저 짚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넷마블은요, 국내 게임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왔고요. 최근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이거랑 뱀피르 같은 타이틀로 연속적으로 흥행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조금 업계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넷마블의 인재상이에요. 일단 챌린저, 도전하는 열정, 그 다음에 넘버원 플레이어, 최고를 지향하는 자신감, 그리고 이노베이터, 혁신과 글로벌 마인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적인 핵심 가치로는요, 디테일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스피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마블에 지원하는 분이라면은 이 키워드들이 내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항목 먼저 들어가 볼게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천자짜리 문항이에요. 이 항목에서 가장 많은 지원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표면적인 질문에만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소개하라고 했으니까 내 성격을 쓰면 되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채용팀이 진짜 보고 싶은 건요, 지원자가 스스로를 어떤 프레임으로 정의하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의한 프레임이 회사와 핏한지, 직무에 맞는 성향인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라고만 쓰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so w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숫자 뒤에 숨은 맥락을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지원자가 경영 지원 직무에 좀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대1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본인의 키워드를 회사, 직무, 산업과 연결시키는 것들을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평가자가 확인하고 싶은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분석적 사고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경영지원의 특수성 때문인데, 이 경영지원은 수치와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가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 분석, 예산 편성, 인력 현황 관리, 이런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량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분석적 사고력을 갖추셔야 된다. 두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영지원은 말 그대로 지원 부서잖아요. 그래서 사내에 있는 모든 부서와 협업하는 허브 조직이에요. 뭐 개발팀, 사업팀, 마케팅팀의 요청에 조율하고 경영진한테 보고도 하고요. 외부 파트너사랑도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 세 번째가 이제 책임감과 신뢰성인데, 경영 정보를 다루고 있고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는 직무의 특성상 높은 윤리의식과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요,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에요. 일단 채용 과정에서 보면은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과 회사에 대한 애정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 지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업 구조, 시장 환경,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왕이면은 게임 업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면 좋겠죠. 그 다음엔 작성 전략입니다.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을 정의하는 핵심 키워드를 명확하게 설정해 주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꼼꼼하다, 아니면 성실하다, 이런 범용적인 표현 말고요. 직무랑 조금 더 잘 맞도록 내로우 다운한다라고 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빈틈을 찾아 메우는 사람, 복잡한 정보를 구조화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키워드를 뒷받침하는 성과, 경험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성과를 냈다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과정과 그거를 왜 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넷마블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챌린저다 이런 이야기를 뭐 반드시 억지스럽게 넣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본인이 만약 그런 챌린저와 같은 키워드가 본인한테 해당 사항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녹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여구나 감정적 표현은 좀 배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열정이 넘칩니다. 누구보다 노력합니다. 성실합니다. 이런 표현은요,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심의 서술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직무와 무관한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해 주세요. 자, 제가 나에게 내 경험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개인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경험이지만 그 경험이 꼭 직무에 핏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경험이 경영지원 직무랑 잘 맞으면 베스트겠죠. 근데 아닌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위 1%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숫자 너머의 맥락을 읽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데이터를 볼 때 수치 자체보다는 그 뒤에 있는 흐름을 먼저 파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구체적인 본인의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분석력이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재정 담당으로 예산을 관리하면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매년 초가 집행되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3년 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원 증가 추세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3개년 참가자 증가율을 적용한 새로운 예산 산정 기준을 제안했고요. 그 덕분에 예산 내 집행에 성공하면서 잉여 예산을 다른 프로그램에 재배분할 수 있었대요.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숫자는 결과가 아니라 질문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왜 이 수치가 나왔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 답을 찾아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나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즐겁다. 그래서 넷마블에서도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고 싶다. 재무 데이터든 인사 지표든 표면의 숫자가 아닌 그 안에 맥락을 읽어내고 유관 부서와 소통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 정도까지 쓰면 베스트겠죠. 자, 그래서 이거 작성하실 때 좀 팁이 있다면요. 천자라는 이제 긴 글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한 가지에 국한하지 말고 두 개로 정해서 500자 내외씩 써줘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항목은요, 본인의 과거 경험과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지원하신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핵심 키워드는요, 차별화된 강점이에요. 자, 평가자가 보고 싶은 건요,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아니라 이 지원자만이 가진 고유한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원론적으로 피상적으로 저는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라고 쓰면 안 돼요. 1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 바꿈, 내로우 다운 등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키워드를 뽑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가 발휘된 구체적인 상황, 본인이 취한 행동, 그로 인한 결과와 느낀 점,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넷마블은요,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과 인재상 부합도를 중시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나열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나보다 스펙이 더 뛰어난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보다는 태도, 인성, 성향, 그리고 관련된 경험을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게 유리하겠다. 그리고 직무 역량도 중요하지만
인재상 부합도를 많이 본다고 했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컬처 핏을 잘 가지고 회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면은 인성, 성향 이런 걸 많이 강조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체크 포인트랑 작성 전략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프로세스 개선과 효율화의 역량 이런 거를 얘기하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찬가지인데 넷마블도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CFO가 AI의 도구 도입으로 인력 증원 없이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에서 밝힌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업무 방식의 비효율을 발견하고 개선한 경험이 있다면 중요한 어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부서 협업과 조율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영지원팀은 개발, 사업, 마케팅 이런 전 부서랑 교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사이에서 조율했던 경험을 쓰시면 최고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별과제 내에서 이제 협업한 경험보다는요, 이해관계나 입장 자체가 다른 외부 조직과 협업한 경험이 훨씬 더 밸류가 높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업 경험을 쓰실 때 어떤 에피소드를 가져갈지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다른 부서랑 협업했던 경험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경험이에요. 경영지원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돕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무언가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A안이 있고 B안이 있는데 경영진 네가 좀 결정해봐라. 이렇게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서가 바로 경영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거를 쓸 때도 데이터 역량이 이제 다소 추상적인데 이제 AI라던가 아니면은 각종 툴을 명시해 주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파이썬 아니면은 엑셀 뭐 피봇 아니면은 뭐 VBA 이런 거 언급해도 괜찮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언급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항목이 그냥 대놓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툴 활용 역량을 어필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글로벌 역량인데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역량이라는 거는 나랑 입장이 다른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도 협업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가산점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비중은 이 세 가지가 메인이다. 아시겠죠? 자, 작성 전략입니다. 우선 강점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글자 수가 2000자나 되기 때문에 뭐 대여섯 개의 강점을 나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글의 전체적인 구조가 무너질 수 있고요. 애당초 2000자로 출제를 했다라는 거는 특정한 경험을 조금 깊이 있게 뎁스 있게 보고 싶다라는 평가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3개 정도를 나열하는 게 가장 좋겠다. 두 번째로는 스타 구조를 활용하세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어떠한 경위로 이런 일을 시작했고 나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그 과정은 이러했고 중간에 뭐 실패했거나 아니면 성공한 경위, 그 다음에 내가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6하 원칙 하에 잘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경험에 대한 나열보다는 내가 왜 했는지 나의 오피니언, 의도가 중요합니다. 결과는 가능한 정량화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비교 가능한 수치를 제시하는 게 좋아요. 기존 대비 5%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퍼센트의 함정이라는 게 5%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엄청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훌륭한 수치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 대비 만족도가 10%포인트 증가하여 95%가 됐다. 이러면은 결론적으로는 95%가 만족을 했다는 뜻이니까 납득이 되죠. 근데 만족도가 기존 대비 10% 올랐다? 기존이 50%였으면 어쩌려고. 그죠?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수치 성과가 직관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게 작성하시는 것도 테크니컬하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경험과 직무의 연결을 명시하자.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해봤는데 딱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런 경험이 경영지원 직무에서 땡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X, Y, Z한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명시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넷마블의 현재 상황과 연결하면은 차별성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PC 유저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제 전략, 그리고 멀티 스튜디오 체제 운영, 이런 회사의 실제 이슈를 좀 언급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서술한다면은 기업 분석을 충실하게 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1% 예시예요. 본인 프로세스의 병목을 찾아내는 분석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거를 페라 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말 바꿈이라는 뜻이고요. 이거 용어는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이야기할 때 구체성을 더하거나 미사 여구를 살짝 붙여서 키워드 자체를 보다 신선하게 만들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 당연하게 보이는 일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파고드는 성향이다. 그리고 이거는 나의 강점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유통회사 인턴십 기간 도중에 업무 흐름 속에서 비효율 지점을 발견하고 개선안을 도출한 경험이 있다. 나는 물류관리팀에서 재고 데이터 정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러이러한 기존의 방식은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 그래서 이 작업의 패턴을 분석한 뒤 자동화 도구를 제작했다. 그리고 뭐뭐뭐를 했다. 그랬더니 동일 작업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3시간 이상이 소요됐다라고 했죠. 비교 가능성을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절약된 시간은 데이터의 이상치 검토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해당 툴이 인턴십 종료 후에도 팀 내 표준 툴로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왔던 업무 방식에도 개선점을 제시한다면은 조직 차원의 큰 성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배웠다. 그래서 니네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한 거고요. 이거는 약 700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 3개 정도 나열해 주시면은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작성하실 때 또 팁 중에 하나가 어떤 역량을 강조해야 좋을까라는 고민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채용 공고, 직무 기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역량을 살펴보고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 골라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넷마블 경영지원 자기소개서 풀이 다 마무리를 해봤고요. 유튜브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이 원글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넷마블과 관련된 산업, 기업, 그리고 경영지원 직무에 관련된 30페이지 분량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상위 1% 수준까지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본인 경험의 재해석이 필요하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에게 1:1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양질의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고요.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늘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제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